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좀 상승장 초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에 좀 서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뒤에 돈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종목들이라던가 어떤 섹터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지금 시장은 조금 이 뒤에 뭐 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변수는 생기기 전에는 모르죠.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배제한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뒤에 장이 좋을지 나쁠지 플러스 떤 부류의 종목들 업종 섹터 이런 거를 좀 한번 봐두면은 돈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상승장 초입의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이 상승장이라는 게 뭐 국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수가 뭐 100포인트, 1000포인트 올라야 뭐 상승장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도 저도 연초부터 일단 올해 상반기는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오히려 저는 금리 인하하면은 계속 좀 안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상반기는 그래도 시장이 좀 괜찮을 거다. 라고 1월 초부터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 흐름이 괜찮죠. 계속.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가 올해 연초부터 해서 꽤나 연초 좀 하고서 밀렸지만 그 이후에 꾸역꾸역꾸역 계속 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차트에서 지지 구간에서 저항 2700선을 좀 넘냐 마냐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했지만 바로 밀렸었잖아요. 그래도 지금 움직임이 이 구간에서는 계속 그랬죠. 밀리더라도 이게 그냥 막 하락 추세로 돌아서고 그럴 것 같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걸 원했거든요. 이게 막 2,500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밀리는 걸 원했어요. 현금이 좀 있어가지고 내려오면은 조금 더 담고 싶은 종목들도 있고 꽤나 괜찮은 종목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밀리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조정다운 조정은 안 나오고 바로 2,700을 좀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차트에서 2,700이라는 저항 이런 걸 좀 돌파해준 모습은 좋고 그냥 그 위에는 2,800, 2,900, 3,000까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한 2,800, 900선까지는 지금 흐름이 꽤 괜찮게 이어진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즉 반도체 업종의 하모니예요. 물론 이제 오늘은 좀 갈렸죠.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괜찮았지만 중소형주들은 조금 뭐 자기들 놀 거 놀고 그랬는데 어제는 삼전이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전 같은 경우 야 이거 9천억 그 다음에 기간 6천억 이걸 보면서 일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멤버십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좀 가물가물한데 이 돈이 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임팩트가 있다. 이거는 뒤에 움직임, 이 수급 이렇게 세게 들어오면 한 번에 이탈을 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게 일반적인 세력주였으면은 외국인 많이 들어왔다가 다음날 막 좀 다시 뱉어내고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우량주에서 평상시 대비해서 어마무시한 금액이 들어왔죠. 뭐좀 많이 사봤자 뭐 2천억 이랬었는데 1조 가까이 거의 4배, 5배 큰 금액이 들어왔어요. 플러스 외국인 한쪽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관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세다. 이게 좀 더 이어지는지 봐야 될 것 같다.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인 기관이 외국인 1조 그냥 때려 박았죠. 그다음 기관 5천억. 그래가지고 기관이 지금 이틀 동안 1조 좀 넘게 사고 외국인은 2조 가까이 샀어요. 엄청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만에. 그리고 그게 주식은 결국에는 돈이 종목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인데 삼전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죠. 자, 그러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하이닉스였죠. 하이닉스. HBM 키워드 최근에 뭐 좀 오락가락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마이크론 그런 거를 좀 악재로 작용했던 이때였나요? 해가지고 그거 좀 악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하이닉스까지 3전형 가? 그럼 나도 쉴 수 없지. 하이닉스. 특히 요번 1분기 때는 3전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움직임이 멋있었죠. 1분기에는 3전은 옆으로 기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이 구간 돌파하면서 최근에 강했던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거의 20년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움직임 꽤 있었죠. 그래가지고 요거 돌파하면서 하이닉스 움직임 계속 좋았었고
21선을 잠깐 이탈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 어제 FOMC 덕분인지 아니면 마이크론 덕분인지 엄밀히 말하면 마이크론 주가 그 호실적이 걔네 점유율 올라가면 하이닉스 뭐 삼전 이런 것이랑 결국 치킨 게임이거든요. 파이 전체적인 파이는 있는데 좀 뺏기는 대신에 지금 그거를 시장에서는 그 파이 자체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해석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마이크론이 잘 나간다면은 파이를 저쪽에 그만큼 좀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늘 일단 시장이 열리면서 지수 그리고 기관 외인 움직임을 봤더니 반도체 업종을 그냥 지금 아직은 실적이라던가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더 좋게 보니까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 파이가 즉 반도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호황 이런 게 더 좋게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결국 우리나라 지수 끌어줄 때 얘네만큼 또 끌어주기 편한 애들 없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상징성 있죠. 특히 삼전 얘는 퍼센테이지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의 큰 돈이 지금 삼전은 특히 이틀 연속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기관이 조금 아쉬운 게 금투가 산 게 조금 아쉽기는 하거든요. 금투는 살짝 좀 단타 성향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또 팔 때는 또 화끈하게 팔긴 하는데 그래도 외국인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외국인이 강해요. 확실히 보다 보면은 외국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수급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오늘 좀 시원한 수급 같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모니를 좀 이루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수도 시작을 했죠. 2700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버렸어요. 여기서는 좀 돌파하나 싶었더니 밀렸지만 그 전 고점을 갭으로 갔다가 팍 하고 강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도 이런 게 그냥 갑자기 수급 이탈을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여기 메인 기간 양매수 화끈하죠.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2조 가까이 샀어요. 외국인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수에서 2700 돌파한 것도 좋고 뭐 이런 상징성 있는 기업들 종목들 움직임. 그 다음에 시황에서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연내 뭐 3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은 FOMC가 금리 인하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게 아마 이제 6월 전후 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시황에서 큼직한 악재 이런 건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뒤집어서 큼직한 호재가 있냐 그렇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는 것만으로도 불확실함이 없는 것만으로도 좋아합니다. 반대로 그 불확실함이 조금만 있어도 이거 이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터진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싫어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상징성 있는 그리고 반도체는 뭐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뭐 엔비디아 뭐 어제 마이크론 이런 것들 움직임이 워낙 좋죠. 거기다가 미국 정부에서도 올해 대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인텔 보조금 지원 그런 거 3전도 나올 거거든요. 결국엔 TSMC랑 해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올해 내내 올해 AI 반도체 결국 지금 반도체들이 핫한 게 AI 칩 수요 여기서부터 좀 스타트 끄는 것도 있고 작년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개념들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시원한 수급 지금 기관 외국인 양매수로 강한 이틀 연속적인 강매수 2일 연속적인 강매수 이게 일단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지수에서 코스피 지수 기준 2700선을 계속 트라이 하다 아예 갭으로 정고점 위에서 시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얘네만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오늘 얘네들이 움직이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재료도 좀 나올 수 있는 게 뒤에 있거든요. 바로 밸류업 키워드가 계속 있죠. 물론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정치 관련해서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정부 지금 이제 여당 주축으로 왔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주식인이니까 뭐 여야 각자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건 좀 제끼고 지금 이 밸류업에 대해서
결국 주주 환원 이런 거를 좀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주주 환원을 안 했는 그 좀 뚜렷하게 안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 무언가를 좀 쥐어주고 안 좋게 그다음에 신상 필버를 좀 해준다는 거죠. 좋은 주주 환원 같은 거 좀 잘해주고 하면은 연기금 뉴스도 있었잖아요. 연기금에서도 그런 종목 기업에 대해서는 뭐 이제 좀 자금 집행 이런 내용들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관에서 한번 집행하기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나라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저는 기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리죠.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한 요 정도 순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순서를 섰을 때. 금투는 좀 뒤에요. 단타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연기금은 한번 자금 집행하기 시작하면은 연속성도 있고 그 돈도 좀 빠방합니다. 시원시원하게 사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종목에 대해서 힘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밸류업 정책이랑 엮여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항상 얘기 나오던 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매도 뭐 정책이라던가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가치 투자를 할 거면 어디서 해라? 미국에서 해라. 근데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상 그게 좀 맞기는 해요. 전 세계 1위 국가이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나스닥이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이거 지수 막 10년, 20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권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벗어나질 못하는데 미국은 뭐 쭉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밸류업 키워드 이게 정책적으로 갖다가 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강제성 처음에는 밸류업이 조금 아쉬웠던 게 정부에서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아 하려면 해라 하면 좋고 하는 기업한테는 뭐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좀 쳐줄게 이런 느낌이었지. 야 안 하면은 니네 이거 혼나 이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강제성이 더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그 강제성을 이제 또 부여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특히 이 밸류업이랑 뭐 주주환원 같은 거 진짜 안 하는 기업 많잖아요. 유보금 막 빵빵하게 쌓아놨는데 그 돈을 그냥 안 풀어요. 자신들이 묶어놓고 기업 안에서만 돌리고 쓰지도 않고 주주한테 좀 돌려줄 법도 한데 환원해줄 법도 한데 안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계속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뭐 아직 지금 정책이 완벽하게 뚜렷하게 잡힌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발을 뗐다는 거죠. 이런 밸류업 키워드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움직임도 뭐 중순이든 6월 전후든 7월이든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코스피 우량주들부터 해가지고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정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괜찮은 포인트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승장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상승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상승장 흐름. 이거를 알아야 사이클, 수익 낼 수 있는 사이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상승장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지금 딱 그 스타트 끊는 분위기인 게 우량주로 시장 분위기를 달굽니다. 지금 대표적인 삼전 하이닉스 움직임처럼 삼전 하이닉스처럼 해가지고 계속 얘네가 올라가요. 그러면 얘네가 가면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지수도 당연히 덩달아 상승하겠죠. 이 우량주들이 오르면서 중소형주들이 진짜 다 뭐 완전 밑바닥 박살나고 그러면은 지수가 좀 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우량주 가면은 그래도 시장에서 분위기 좀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 우량주를 끌어올리는 게 기관이랑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도 영향력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자연스럽게 이 우량주를 중심으로 시장 분위기, 지수 상승을 시켜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우리 개인들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막 쭉쭉 치고 가. 지수가 막 2700, 2800 돌파하고 3000 간다. 막 3000 가면은 막 뭐 4000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흐름 막 신고가 간다. 이렇게 보면서 오, 시장이 좋네. 야, 이거 넘고 계속 가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껴두었던 자금들 뭐 대출을 받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금, 집,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자금들 혹은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던 분들도 그렇고
지수가 좋고 하니까 이거 시장 투자할 만한가 보네 하면서 시장에 점점 돈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은 그 느낌이죠.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 했을 때 이때 주식이 코로나 덕분에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이때 진짜 원래 주식이라는 게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직장에서 주식한다는 얘기를 좀 꺼내기 그랬어요. 도박쟁이로 보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때 코로나가 만들어준 삼성전자, 시젠 이런 종목들 기억하시죠?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찍고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죠? 10만 전자 간다.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때는 이제 막 보면은 그런 내용들 돌아요. 야, 지금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바보야. 지금 그냥 이거 돈만 넣어두면은 돈을 찍어내는데 안 해? 어이 바보네.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점점 유동성이 시장에 더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런 돈들이 막 얽히고 섞이면서 우량주가 좀 더 가고 우량주를 기관 애인들이 애초에 좀 자금 집행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 끌어올리는 걸 보면서 개인들이 혹해서 돈이 더 들어오고 그렇게 돼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지구 끝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돌파하고 시세가 주가가 주식이 계속 오르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그 차익 실현의 주체는 기관이랑 외인들이죠.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개인들 이거 좀 많이 들어와. 이제 시장에서 막 너도 나도 개인들 다 매매. 개인이 시총 큰 종목들 따라오는 걸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생겨요. 뭐 이걸 표현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차익 실현 구간이겠죠. 외국인 기관들도 결국에 쟤네들도 차익을 보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끌어올리다가 어느 구간에서부터는 팔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가 이제 엄청 포인트인데 두 번째 움직임이 생깁니다. 생기는 구간이에요. 시총 크고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주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느 순간부터 미묘하게 움직임이 둔해져요. 왜 둔해지겠어요? 기관애인들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위로 안 사는 거예요. 이제 슬쩍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도 개인들은 사실 그거를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와 좋다 더 간다 하면서 해당 종목들을 매수는 개인들을 계속 삽니다. 근데 기관애인들은 슬쩍슬쩍 팔기 시작해요. 아니면 위로 사는 움직임들이 멈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외인 기관들이 해당 종목들을 외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 뭐 자연스럽게 그런 큰 종목들 주가가 횡보하거나 살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신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네들이 영악한 게 시장 분위기를 다 읽어놨잖아요. 그러면은 파티는 1차로 끝나지 않아요. 뒤에 끝나고 나서 디너 파티, 끝나고 나서 또 뒤에 마무리 쫑 파티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이 개인들이 따라오는 걸 당연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 타이밍에 중소형주들을 단기간에 매집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중소형주들로 자금이 이동해요. 즉 개인들이 막 상승하는 우량주에 따라 붙고 있을 때 막 신나가지고 막 따라 붙어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은 이제 슬쩍슬쩍 팔면서 다른 중소형주들, 이 다음 파티를 이끌어갈 중소형주들, 개인들은 지금 시총 큰 애들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막 3전 10만원 간다, 막 하이닉스 뭐 20만원 간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곳에서 다른 중소형주들을 슬쩍 물색합니다. 모멘텀 있고, 뭐 엮을만한 애들. 그래서 거기서 단기 매집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탁 하고 터지겠죠. 개인들은 이 시총상이 우량주들을 계속 고점에 물리면서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살짝 그 느낌이에요. 스며드는 느낌. 지수만 봤을 때는 생각보다 준수해. 좀 우상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횡보하는데 막 하락으로 갔다 와 이거 좀 무서운데 이 느낌이 안 들게 살며시 보슬비 내리듯이 살짝 좀 준수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될까요? 우량주가 빠지는데 중소형주들을 그만큼 이제 밑에서부터 좀 상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은 아 이거 우량주 고점에 물려도 다시 오를 거야 지금 상승장인데 하지만 저기 밑을 다시 돌아보면은 중소형주들이 이제 밑에서 막 뿜어 올라오고 있어. 우량주들은 살살살 힘 빠지는데 지수는 나쁘지 않아. 지수는 막 횡보하거나 위로 오히려 또 상승하고 있어. 그거 포인트. 중소형주들이 밑에서 올라오고 막 불꽃 뽑아내요. 막 10%, 20%막 30%씩. 그런 이 흐름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 순서, 이거는 이전부터 상승장의 기본적인 순서예요. 우량주를 통해서 개인들을 싹 다 시장에 꼬시고, 그러면서 중소형주들을 어느 순간에 걔네들이 단기 매집하고, 우량주에서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이동하는 장. 그리고 이걸 기억하신다면 한 발 더 빠르게, 결국 이런 흐름장에서 대외적인 변수만 없다면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날마다 체킹하고, 수급 체크하고, 그런 분들이 수익 내기 편한 장이 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이게 조금 저는 이런 장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량주, 수급주에 돈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저는 세력주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력주 테마주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살짝 약해져요.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강한 재료 동반하는 테마가 나오면은 좋기는 해요. 시장 그런 것도 관심 쏠리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다면은 당분간은 시총 좀 상위 종목들 수급도 좀 생각을 해 스윙도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갔다가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질 수도 있지 않나. 시총 상위 우량주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본다거나 플러스 세력주를 매매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대금 더 크고 재료 좋고 모멘텀 살아있고 강한 주도 세력주들로 좀 압축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수가 오른다고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선별돼서 올라요. 그리고 그 돈 쏠림이 세력주한테는 약한 종목들, 좀 어중간한 모멘텀, 약한 재료 지닌 애들은 조금은 더 소외될 수 있는 시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 얘기 이해는 갔어. 그러면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들은 그 다음 움직임이고 우선적으로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는 게 맞겠죠. 그래가지고 신고가 혹은 오랜 시간 못 뚫었던 저항을 넘어주는 종목들, 이런 것들,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달리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라, 이 흐름이랑 비슷한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정반대. 아예 저기 밑에 잠잠한 종목들. 대신에 얘네들은 매수 타이밍이라던가 그 매매하는 포인트가 날마다 수급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큰 수급이 탁 들어오면서 스타트 끊는 종목들이 생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이런 애들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잠잠한 종목들도 하루에 한 번꼴,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기 밑에 깔려있던 종목들이 수급이 탁 하고 터지면서 뭐야, 어제까지 잠잠하다가 오늘 갑자기 뭐 한 2천억, 3천억 사기 시작하네? 내일도 사나? 그러면은 거기서 수급 들어오면서 중소형주들 움직임 이렇게 또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량주도 흐름 자체는 비슷해요. 1번, 2번 이렇게 돌고 중소형주도 결국 1번, 2번 순으로 똑같이 돕니다. 우량주 우선 이렇게 돌고 중소형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타이밍, 자금이 이동할 때 이 순서로 보통은 움직여요. 과거 시장은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봐야죠. 지금 사실상 뭐 시총상위 종목 그냥 밸류업 애들 보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현대차 이런 거 수급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혹시 이런 구간 돌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수급 이어지면은 코스피 지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베이스로 갔다가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아보다는 현대가 좀 수급이 좋네요. 혹은 기아도 여기서 수급 갑자기 한번 또 탁 하면서 턴 시키는지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밸류업 해당되는 이런 금융주들
금융주들은 지금 신고가나 이런 저항 위에 돌파해가지고 그 위에서 움직이는 애들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지금 강하죠. 고점에서 조정 나오고 또 오르고 하나금융지주, SK스퀘어도 최근에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이런 거 얘도 이제 신고가가 그렇게 얼마 남진 않았어요. 거의 10%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이런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수급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런 저항을 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지금 이런 어중간한 자리에서 살 거다. 그러면은 밀리면 일정 구간에서 손절 생각해 둬야겠죠. 아니면은 나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깔끔하게 돌파하면서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살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케이스들 네이버는 좀 너무 얘는 안 좋은 것 같고 삼성전자는 8만 원 돌파하면서 얘도 지금 10만 원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한 8만 5천, 9만 원? 요 구간까지는 지금 움직임이면은 이 돈 들어오고 해가지고 꽤 괜찮죠. 딱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 강하게 지지해줬던 그런 구간 그리고 깨고선 저항으로 바뀌었던 앞에 산 이런 거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수급 밸류 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 보시면은 신고가 종목들이 쏙쏙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왔다가 탁 하고 뚫고 돌파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개인적으로 좀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은 그런 건 수급, 디테일, 기간 레인들 어디가 들어오나 일단은 이 밸류업 관련 주들로 이렇게 해서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밸류업들은 움직임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명확하게 좀 부각되던 애들이 있죠. 이미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어중간하게 깔려있는 애들 말고 아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좀 돌파, 나올 수 있을 법한 혹은 돌파를 했던 그 다음에 수급 강한, 지속성 있는 이런 애들 위주로 갖다가 우선 종목을 좀 선정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잠잠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차트 보다 보면 좀 잠잠하고 좀 깔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밑으로.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내가 뭐 그만큼 부지런해야 돼요. 날마다 한 번씩 보는 거죠. 지금 뭐 잠잠한데 갑자기 큰 수급 기관애인들 탁 하고 매수세 땡겨 들어오는 날이 있나?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부터는 또 스타트 끊으면서 강하게 치고 나갔던 애들이 이제 쫄쫄쫄 빠질 때 밑에서 잠잠하던 애들이 쭉 치고 올라가는 즉 그 순환 돈의 이동 그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게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일단 코스피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코스피가 막 한창 잘 나가고 뭐 3점 뭐 9만 원, 10만 원 갈지 모르지만 그런 구간에서 얘네들 이제 조금 쉴 때 되지 않았나? 벅차거나 뭔가 가다가 이제 좀 미묘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수급이 좀 요즘 잠잠하네. 미묘하게 어중간하게 사고 팔고 하네. 그런 움직임이 들 때쯤 코스닥 시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소형주에 또 돈이 한 번씩 탁 하면서 뭐 시총 뭐 1조짜리든 뭐 하면서 돈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 그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당연히 상위 종목들 그 밸류업 이 종목들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돈이 좀 계속 들어오는 섹터, 섹터라고 표현을 했지만 돈이 들어오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런 것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요 2번보다는 1번 이런 애들을 좀 날마다 쫓으면 좋겠죠. 어차피 1번 케이스는 실시간 종목 상위권이나 그날 올라올 거예요. 거기에 돈 쏠리면서 와, 이 시총 큰 종목이 막 5%, 10% 뽑아주네? 그런 종목들이 당분간은 조금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2번은 이제 부지런한 분들의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상승장 진짜로 쭉 치고 나갈지 뭐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그렇죠. 무조건 지금 움직임을 통해서 무조건 상승장 간다. 그럴 수는 없는 게 뭐 갑자기 뭐 엔비디아 꺾이고 뭐 폭파 당하고 그러면 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대외 변수 제외하고서는 지금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모습이 좋아요. 상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상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 기대감 있는 이런 차트 자리이기도 하죠. 삼전은 특히 지수랑 연동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승장 초입에 이제 불꽃이 좀 시작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잘 컨택해 가지고 시세가 좀 잘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